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일 오후 잘 보내고 계신지요? 캠피디입니다. 오늘은 일요일 날 미국 내 국립공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하고 이렇게 영상을 미리 준비했습니다. 미국은 참 드넓은 땅이지요. 그리고 그에 걸맞는 아름다운 국립공원들이 참 많은 곳입니다. 물론 국립공원 외에도 아름다운 곳이 많지만 미국은 국립공원이 참 잘 정립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 하면 여행, 또 여행에서는 미국의 국립공원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가 많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우리가 여행을 좀 더 자유롭게 갈 수 있을 것이라는 이런 기대도 해보고 있고, 지난 2년 동안 또 코로나 때문에 많은 곳을 못 다녔기 때문에 많은 분들 또 이럴 때 여행에 대한 미래에 대한 계획도 많이 세우시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인생이 힘들 때마다 여행 갈 계획을 많이 짭니다. 여행 갈 계획을 짜면 힘이 불쑥불쑥 나고요. 또 그로 인해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열심히 할 수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선 여러분과 떠나는 63곳의 미국 국립공원 어떤 곳들이 있고 어떤 곳들을 또 우리가 가볼 수 있고, 또 제가 가본 곳 중에서는 또 제가 알고 있는 지식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좀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일요일 하루 오늘 직접적으로 여행을 못 간다 하더라도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저와 함께 여행의 꿈을 한번 펼쳐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우선 미국 내 국립공원을 여행할 때 첫 번째로 준비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국립공원 패스입니다. 미국 내 국립공원 63곳은 무료인 곳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5불씩 받는 곳도 있지만 어떤 곳은 입장료를 35불씩 받는 곳도 있고, 각기 가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국립공원 몇 곳 유명한 곳만 가면 이 국립공원 패스 가격을 갖다가 다 뽑고도 남습니다. 여기 국립공원 패스는 제목이 참 멋있죠. America the Beautiful, 미국의 아름다움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패스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패스는 구매하신 달로부터 1년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3월 초기 때문에 지금 구입하시면 이제 내년도 3월 말까지 쓸 수가 있는 건데, 4월 초에 구입하시면 한 달을 더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1년 패스 가격은 80불이고 또 시니어분들은 평생 패스를 좀 더 저렴하게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잃어버리지만 않으신다면 한 번 사시고 계속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80불짜리 패스는 REI 같은 스포츠 샵에서 직접 구입하실 수도 있지만, 요세미티나 그랜드 캐년 같은 국립공원을 입장하실 때 그 입구에서 1년 패스를 구입하시겠다고 하면 이 패스를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이 패스 한 장으로 성인 4명, 그리고 또 어린아이들까지 같이 여행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차 한 대까지는 커버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듯하고, 그 뒤에는 사인을 할 수 있는 곳이 2곳이 있기 때문에 부부끼리 같이 사용할 수가 있고, 자주 여행을 다니신 분들이 있으면 이 패스 하나 갖고 두 집이 같이 여행을 다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인 4명에 한한다는 거 이걸 갖다가 알아두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자, 우선 이제 American the Beautiful 패스 이거를 구입하시면 미국 내 63곳의 국립공원 어디든지 입장할 수 있고, 그 외에도 몇백 곳의 주정부가 관리하고 있는 여러 공원에 무료로 입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여행을 다니다가 국립공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어떤 공원에 들어갈 때 이 패스를 한번 보여주시고 Do you honor this pass? 이렇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이 패스를 인정해 주시냐고 물어보시면 되는데 의외로 받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일례로 라스베가스 제일 가까운 레드락 공원, 여기도 이 패스로 입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레드락 공원은 국립공원이 아닌데도 그냥 입장을 하려고 하면 15불씩 입장료를 내는 곳인데, 이 패스가 있으면 이 국립공원 아닌 레드락도 입장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레드락을 이 패스를 갖고 1년에 보편적으로 한 7, 8번 이상 가기 때문에 사실 이 패스 하나 갖고 레드락 가는 것만 하더라도 이 패스 값은 충분히 사용하고도 남습니다. 자, 그럼 이제 미국 내에서 이렇게 많은 국립공원, 63곳이나 있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도 한 34개 정도 가본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여행을 다니면서 지나갔기 때문에, 또한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는 곳도 있고, 여기를 지나갔었구나, 이 정도만 생각나는 곳도 있고, 또 어떤 국립공원들은 제가 또 캘리포니아 살면서 또 많이 들렸던 국립공원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국립공원부터 잘 모르는 국립공원까지 우선 주별로 쭉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립공원에 우선 제일 많은 주가 어딜까요?
국립공원이 제일 많은 주는 캘리포니아입니다. 예, 캘리포니아 계신 분들, LA 계신 분들은 복 받으신 겁니다. 캘리포니아 주 안에만 9개의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많은 곳은 알래스카가 8곳이 있고 그 다음으로 유타가 5곳, 예, 그리고 콜로라도주가 4개의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알래스카의 8개의 국립공원은 사실상 자동차로 접근을 못하는 국립공원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현지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알래스카에 있는 국립공원, 다른 국립공원들은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는데 이것도 경비행기를 타는데 이 경비행기 가격이 만만치가 않다고 합니다. 뭐 600불에서부터 한 1000불까지 이렇게 가격이 한다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 국립공원이 일부러 이 국립공원을 꼭 63곳을 꼭 다 들려봐야 되겠다. 이게 아닌 이상은 사실상 들려보기도 힘든 곳이고 알래스카에 계신 분들조차도 8개나 국립공원이 있었어라고 말할 정도로 알래스카에 있는 국립공원은 아직까지 육로가 그렇게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캘리포니아 8곳의 국립공원은 다 차로 한 곳은 차가 아닙니다. 섬이기 때문에 차로 못 가는 곳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다 차로 갈 수가 있는 곳이고 또 유타에 있는 곳 그리고 콜로라도에 있는 곳도 여러분들이 차를 운행하시면서 이곳 국립공원을 또 들릴 수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국립공원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미국의 국립공원 중에서 14개의 국립공원이 유네스코 세계 유산에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14곳의 국립공원은 그만큼 대단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21개의 국립공원이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 지역으로 또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공원에 갈 때 뭐 유네스코에서 지정을 했든 안 했든 간에 여러분이 국립공원 가시면 자연 보호하시고 쓰레기 버리지 마시고 산불 같은 거 안 일어나게 항상 조심하시고 거기 있는 동물의 서식지에 우리가 놀러 간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가서 겸허한 마음으로 잘 경치를 즐기고 오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 국립공원에 대한 여행을 우선 알래스카에서부터 떠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알래스카는 글레이셔 베이 국립공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글레이셔 베이에 있는 이 글레이셔 베이 국립공원은 말 그대로 이제 빙하가 있는 바닷가만입니다. 그래서 빙하가 있고 또 산이 있고 그다음에 영어로는 피올드라고 하는데 이제 원래 네덜란드 말로 피오르드라고 이렇게 말하는 빙하가 녹아서 흘러내려서 만든 이 강물을 갖다가 피올드, 그다음에 혹은 네덜란드 말로 피오르드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런 곳들이 많은 곳입니다. 글레이셔 베이 내셔널 파크 앤 프리저브라고 이게 정식 명칭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알래스카에는 카트마인 내셔널 파크 앤 프리저브라는 곳이 있습니다. 카트마인은 이 알래스카 원주민 말이라고 합니다. 알래스카 남서부의 미국 국립공원, 그리고 또 보호구역입니다. 여기는 불곰이 아주 유명하다고 하고 그다음에 공원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코네티컷하고 뉴저지 정도 그 정도 사이즈의 국립공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카트마이 산이 이곳에 있는데 여기 산의 이름을 따서 카트마이 내셔널 포레스트 프리저브라고 불리우는 곳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알래스카에 있는 곳 중에 하나는 캐나이 피어즈 내셔널 파크라고 아까 말씀은 피어즈 피어르드라고 얘기하는 이 공원은 알래스카의 시월드 마을 서쪽의 알래스카 중남부 캐나이 반도에 위치하고 있는 곳으로 말 그대로 빙하가 녹아서 내리는 강을 만든 이런 공원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알래스카에 있는 곳으로는 이제 레이크 클락 호수가 또 있습니다. 레이크 클락 호수 국립공원이 있는데 앵커리지에서 남서쪽으로 한 100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 78년도에 이제 국립기념물로 지정이 됐다가 나중에 1980년도에 알래스카 국립공원으로 다시 지정이 됐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국 내에서 제일 큰 국립공원이 뭘까요? 많은 분들이 디날리 국립공원 혹은 옐로스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랭겔 세인트 엘리어스 국립공원이라는 게 제일 큰 국립공원이라고 합니다. 미국 내에서 가장 큰 국립공원이라고 하고 자그마치 800만 에이커가 넘는데 미국 내에서 가장 작은 9개 주보다 더 큰 국립공원이 이 랭겔 세인트 엘리어스 국립공원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다음으로 이제 알래스카에는 코북밸리라는 이런 곳이 또 있습니다. 코북밸리 국립공원이 있는데 북극권으로 북극에서 한 40km 정도 떨어진 이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술록이 참 많이 있고 그레이트 코북 샌드 듄스라고 또 모래 언덕이 또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진짜 말 그대로 이제 북극의 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Gates of the Arctic National Park이라고 한국말로 설명하면
북극의 문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런 또 공원이 있습니다. 이 공원은 알래스카 북부의 브룩스 산맥을 갖다가 다 통과하는 이런 공원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가장 북쪽에 있는 국립공원이라고 합니다. 예, 거기서 또 다른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알래스카에서 또 가장 유명한 국립공원 있죠. 예, 마운틴 디날리가 있는 디날리 국립공원입니다. 이 디날리 마운틴은 예전에 또 맥킨리 마운틴이라고 또 불렸는데 지금은 다시 이름이 바뀌어서 디날리 마운틴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바뀌어 있습니다. 디날리 마운틴이라고 알려진 이 디날리 국립공원은 이 디날리 마운틴이 우선 미국 내에서 제일 높은 산이라는 거, 예, 여기서 좀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여기를 찾아가시고 또 여기는 앵커러지 그리고 또 두 번째로 큰 도시인 페어방스 그 사이에 있기 때문에 지나가는 길로 차로 입장을 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를 또 많이 들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이 산에는 많은 부분이 개발이 안 됐기 때문에 차로 갈 수 있는 곳은 일부 제한적이고 또 빙하 같은 걸 보기 위해서는 일부러 비행기를 타고 그 산 정상 빙하 있는 곳 인근까지 내리는 이런 투어를 통해서 이곳을 갖다가 많이 찾으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애리조나를 넘어가겠습니다. 예, 애리조나에 가면 사가로 내셔널 파크라는 곳이 있습니다. 애리조나에 있는 국립공원입니다. 남동부 피마 카운티에 있는 국립공원이고 투산시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국립공원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는 아리조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선인장들이 좀 많을 수밖에 없겠죠. 예, 여기서 생물 군집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서 자이언트, 사와로 선인장이 있고 통선인장, 그다음에 콜라스, 가시배, 그다음에 긴코박쥐 그리고 점박이, 올빼미 이런 것들이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Petrified Forest National Park이라고 있는데 Petrified는 뭐냐면 화석화가 됐다는 뜻이에요. Petrified Forest National Park이라면 숲 전체가 다 화석화가 된 이곳인데 저도 이곳을 들려본 적이 있는데 여기는 나무가 다 화석이 됐고 나무가 돌멩이가 된 곳이 많은 이런 공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애리조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랜드 캐년이 애리조나에 있죠. 예, 애리조나는 번호판에도 그랜드 캐년 스테이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제일 유명한 또 그랜드 캐년 이 공원이 애리조나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알칸소로 넘어가서 알칸소에서는 핫스프링스 내셔널 파크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캘리포니아하고 네바다를 겹쳐서 있는 공원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예, 데스밸리입니다. 캘리포니아에도 일부 지역이 겹쳐 있고 또 네바다에도 일부 지역이 겹쳐 있는 이런 공원입니다. 데스밸리는 말 그대로 죽음의 계곡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또 그 이유인즉슨 여름에 지금까지 미국의 최고 온도 130도를 넘은 이런 곳이기 때문에 여름에 이곳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돌아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캘리포니아에서는 조셔트리라고 LA에서 팜스프링 쪽으로 조금 더 나가서 한 2시간 정도 달리면 사막 한가운데 조셔트리아 그리고 또 물이 흐르고 기암 괴석들이 있는 조셔트리라는 곳이 또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캘리포니아 안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9개 국립공원인데 차로 못 가는 유일한 국립공원입니다. 예, 채널 아일랜드라는 국립공원이 있는데 저는 이곳을 방문했는데도 국립공원인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예, 섬입니다. 예, 섬이고 LA에서 옥스나드 있는 데까지 간 다음에 배를 타고 들어가시면 되는 이제 채널 아일랜드 이 섬이 있는데 이 섬에는 전 세계에서 몇 가지가 없는 특별한 동물들이 좀 서식하고 있는 이런 좀 특수한 이런 것들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또 이 섬 근교에서 잡히고 있는 혹돔이라고 한국분들은 혹돔이라고 얘기하는 물고기가 있는데 그 물고기가 아주 좀 특별하게 맛있습니다. 회를 쳐서 먹으면 아주 맛있는데 전 세계에서 이곳만 유일하게 살고 있는 물고기라고 합니다. 그 물고기는 순놈이 잡혀가면 암놈이 순놈의 개수를 맞추기 위해서 순놈으로 변화가 되면 아주 좀 특별한 물고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캘리포니아 유명한 나무들이 많은 세코야 파크가 있죠. 예, 세코야 파크가 있고 또 캘리포니아에 또 가장 높은 봉우리가 있는 피너클스, 피너클스 내셔널 파크가 있습니다. 예, 피너클스의 가장 높은 또 봉우리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캘리포니아에 산림이 울창한 킹스 캐년이라는 곳이 있고 또 캘리포니아에서 유명한 것은 요세미티, 많은 분들이 가보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세미티 국립공원이 또 이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캘리포니아에서는 라센 볼카닉 내셔널 파크라고 라센 화산이 있는 이런 또 국립공원이 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레드우드만 잔뜩 모여 있는 이제 레드우드
국립공원이 또 캘리포니아에 있고 여기까지가 이제 캘리포니아에 있는 모든 공원들을 설명해 드린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콜로라도 가면 콜로라도도 내셔널 파크가 많은 곳인데 콜로라도는 메사 버디던 이런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메사라는 것은 스페니쉬로 테이블을 말하는 건데 모든 지역 원래 평지였던 곳인데 주변이 다 내려가서 이렇게 테이블처럼 이렇게 원탁이 올라간 것처럼 크게 올라간 땅을 메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기 메사 버디는 또 큰 의미가 있는 곳이 이 밑에 예전에 이제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이런 이제 동굴 그다음에 유적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4천 개 이상의 고고학적인 유적이 있는 곳이라서 저도 이곳을 보면서 참 너무나 신기했습니다. 예전에 인디언들이 살던 흙으로 졌던 집들이 있고요. 또 그 밑에 또 자기네들이 뭐 곡식을 저장해 놨던 곳, 또 사람들이 살던 집, 심지어 죄인을 가두는 감옥까지 고스란히 잘 보존되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콜로라도는 그레이트 샌즈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레이트 샌즈는 말 그대로 모래사막을 뜻하는 것인데 어마어마한 모래사막을 뜻하는 곳입니다. 이 북미에서는 가장 높은 모래사막이 이곳에 있다고 하고 자그마치 높이가 230m나 달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콜로라도에 블랙 캐년 오브 더 거니슨 내셔널 파크라고 블랙 캐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주변 땅이 다 시꺼매요. 그래서 좀 들어가면 좀 뭐랄까 음침한 분위기도 좀 나고요. 그쪽에서 또 어떤 절벽의 산을 보는데 차 앞길 가는데 너무나 웅장해서 차 앞으로 그 검은 웅장한 산이 쓰러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받던 곳이 또 블랙 캐년 오브 거니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콜로라도 하면 뭐니 해도 제일 유명한 곳이 럭키 마운틴 내셔널 파크이죠. 럭키 마운틴은 유명합니다. 그리고 너무 자연이 예쁘고 산이 지금 미국의 알프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가장 아름다운 곳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플로리다로 넘어가서 플로리다에 저도 처음 보는 곳인데 드라이 토르투가스 내셔널 파크라는 곳이 있습니다. 드라이 토르투가스 내셔널 파크라고 하는데 인공적으로 좀 만들어진 것 같은데 플로리다 키스 최서단에 있는 드라이 토르가스 섬은 서반구에서 가장 큰 석조 구물인 남북 전쟁 시대의 요새인 포트 제퍼슨이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육각형의 요새가 이렇게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섬을 가려면 배 아니면 비행기로만 갈 수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플로리다에 있는 에버글레이즈 내셔널 파크라는 곳이 또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열대 야생지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맹그로브 숲이 많은 곳이죠. 배를 타고 가면 물 속에서부터 자라는 나무, 맹그로브가 많은 곳이 이곳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하와이로 들어가서 이제 하와이에 또 두 곳의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하와이 화산이 있죠. 하와이 화산 얘기는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빅 아일랜드, 하와이에서 제일 큰 빅 아일랜드의 이름이 원래 하와이입니다. 여기에 화산이 있고 지금도 연기가 모락모락 오르고 있는 곳인데 이곳이 또 국립공원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우이에 할레아칼라 섬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마우이 섬에 있죠. 오아우 섬은 우리가 흔히 아는 와이키키가 있고 그 다음으로 인구가 많은 곳이 마우이 섬인데 마우이 섬에는 할레아칼라라는 섬이 있는데 이 산을 갖다가 올라가기 위해서 몇 시간을 걸렸던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나사식으로 쭉 올라가는데 워낙 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린 것도 있지만 생각보다 꽤 많은 높이를 올라가면 이 위에서 정상의 일출을 보는 거, 미국에서 가장 일찍 일출을 볼 수 있는 곳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 할레칼라 정상에 가면 여름인데도 이 위에는 아주 춥습니다. 그래서 옷을 좀 두텁게 입으셔야 되고요. 특히 새벽에 이 일출을 보러 가신 분들은 좀 추위에 벌벌 떨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외계 행성과 좀 비슷하다고 했고 나사의 우주인들이 좀 적응 훈련을 하는데 좀 사용하기도 한다고 하는 지역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인디아주의 인디아나 듀운스라는 이런 내셔널 파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켄터키주의 매머스 케이브라고 매머스 케이브 맘모스죠. 맘모스 케이브 매머스 케이브 내셔널 파크라는 곳이 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시건에는 이제 아일 로열 내셔널 파크라는 곳이 있습니다. ISLE 아일랜드의 준말이죠. 아이슬랜드가 아니라 아일랜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준말이기 때문에 아일 로열 내셔널 파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슬란드라는 곳은 얼음의 아이스, 이거는 나라의 이름인데 그것은 아일슬랜드가 맞는데 섬을 얘기할 때는 아일랜드라고 얘기하고 여기는 그 아일랜드의 준말 아일 로열이라는 이런 이름의 또
국립공원이 있다고 합니다. 자, 미네소타에는 보여저스 내셔널 파크라고 보여저스라는 것은 어떤 향해서 어떤 이제 먼 길을 떠나는 이런 사람 갖다가 이제 보여저스라고 얘기하는데 보여저스 내셔널 파크라는 곳이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미주리에는 게이트웨이 아치라는 이런 공원이 있는데 미국 내 국립공원 중에서 가장 작은 사이즈 국립공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몬태나 가면 글래시어 내셔널 파크라는 곳이 있는데 말 그대로 글래시어의 빙하가 있는 공원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듯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바다에는 국립공원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데스밸리랑 네바다가 같이 공유하는 곳이고 네바다 유일의 국립공원은 그레이트 베이슨이라는 이런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유타주 경계 근처에 이제 와이파이 있는데 그 카운티에 있는 공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뉴멕시코 주로 들어서 칼스벳 케이번 내셔널 파크라고 칼스벳 동굴 있는 이 내셔널 파크가 또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뉴멕시코에 가면 커다란 모래 언덕이 있는데 이 모래 언덕이 완전 하얀색 모래만 쫙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화이트 샌즈 내셔널 파크입니다. 이 뉴멕시코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노스캐롤라이나 그리고 테네시랑 같이 겹쳐 있는 곳에는 그레이트 스모키 마운틴스 내셔널 파크라는 곳이 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스다코다에는 티어도어 루즈벨트 내셔널 파크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오와에는 쿠야호가 밸리 내셔널 파크라는 곳이 또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오레곤에 가면 크레이터 레이크 내셔널 파크라고 크레이터 레이크라는 거는 분화구가 만든 호수를 얘기하는 것이죠. 백두산의 천지 같은 호수를 갖다가 이제 크레이터 레이크라고 얘기하는데 크레이터 레이크 내셔널 파크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사우스캐롤라이나에는 콩가리 내셔널 파크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콩가리 강이 있는 이 지역을 갖다가 또 내셔널 파크로 만든 곳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사우스다코다주에는 바람의 동굴이라고 알려진 윈드 케이브 국립공원이라는 곳이 또 있다고 합니다. 사우스다코다에는 또 배드랜드 내셔널 파크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배드랜드 나쁜 땅들이 아니라 그냥 쉽게 말해서 한국말로 하면 황무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곳입니다. 배드랜드 내셔널 파크라는 곳이 또 있습니다. 텍사스에는 빅밴드라고 이제 계곡 사이에 이제 물이 흐르는 이런 또 국립공원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텍사스에는 과달루페 마운틴스 내셔널 파크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미국령인 버진 아일랜드 내셔널 파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유타주로 넘어가서 유타주에는 자이언 파크, 시온이라고 하죠. 성경에 나온 시온성에 자이언 내셔널 파크가 있고요. 거기서 바로 인접한 곳에 또 브라이스 캐년 내셔널 파크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또 유타주에는 캐년 랜즈 내셔널 파크가 위치하고 있고 캐피털 리프 내셔널 파크도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돌멩이들이 바람에 구멍이 뚫려서 아치처럼 모양이 되어 있는 아치스 내셔널 파크도 여기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근처에 내셔널 모뉴먼트라는 곳도 국립공원 못지않게 아주 유명한 곳인데 이곳은 인디안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여기는 국립공원에 속하지 않은 곳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버지니아주에는 셔년도어 국립공원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는 워싱턴 시애틀 시내에서도 볼 수 있는 마운틴 레이니어가 있는 레이니어 마운틴 내셔널 파크가 위치하고 있고 또 워싱턴 또 인근에서 조금만 더 가면 올림픽 내셔널 파크도 위치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 또 있는 노스 캐스케이드 국립공원이 또 있고요. 그다음에 웨스트 버지니아 가면 뉴 리버 조지 내셔널 파크 앤 프리저브 또 국립공원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곳에 세 줄을 겹치고 있는 미국 본토에선 제일 큰 국립공원이 있고 또 미국에서 제일 먼저 지정된 국립공원이 옐로우스톤에 있습니다. 옐로우스톤은 와이오밍주, 그다음에 몬타나주, 아이다호주 이 세 곳을 다 겹쳐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와이오밍주의 그랜드 티턴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미국 내 63곳의 국립공원을 대충적으로 설명드린 거고 제가 안 가본 곳이 너무나 많네요. 너무나 많고 아는 곳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드리면 캘리포니아에 있는 곳들은 다 가봤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캘리포니아에 있는 곳들은 다 가봤는데 이번에 알래스카에 갔을 때 저도 사실 알래스카가 두 번째로 국립공원이 많은 곳인지 절대 몰랐습니다. 그래서 디날리 마운틴 혹은 맥킨리 마운틴이라 불리는 디날리 내셔널 파크 여기는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입구까지는 좀 가봤습니다. 겨울철이라서 안으로 차 안을 끌고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여건은 좀 안 됐지만 이 디날리 마운틴 멀리서 봐도 장관이더라고요. 드론으로 찍었던 또 영상이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디날리 마운틴 같은 경우는 여름철에 겨울철에는 경비행기가 운영을 안 한다고 합니다. 보통 한 300불에서부터 한 400불 정도 사이면 앵커지에서부터 그쪽까지 경비행기를 타고 산 중턱에 내려서 실제 만년설을 볼 수가 있고 경치를 구경한 다음에 도로 돌아올 수 있는 이런 패키지를 많이 이용한다고 합니다. 언젠가 제가 팥빙수 재료를 가져가서
거기에 있는 만년설로 팥빙수를 한번 먹어보는 이런 영상을 꼭 올려보는 게 제 꿈이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미국 내에서 제일 높은 산, 예, 제일 높은 산은 디날리 마운틴입니다. 맥킨리 마운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곳이죠. 예, 이곳이 디날리 마운틴에 있고 미국 내에서 가장 큰 국립공원은 랭겔 세인트 엘리어스 국립공원이 가장 크다고 합니다. 이 알래스카에는 자그마치 8개의 국립공원이 있다고 합니다. 국립공원 중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국립공원이 된 곳이 아메리칸 사모아 지역에 여기 국립공원인데 아메리칸 사모아 지역 국립공원은 1988년 10월 31일 날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됐다고 합니다. 자, 애리조나로 가서 아까 말씀드린 사과로 이 국립공원을 지나는 가봤는데 여기는 그냥 여행 다니면서 국립공원이구나 하고 지나만 다녔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특별히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예, 그래서 진짜 선인장만 진탕받던 이런 기억만 좀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과로라는 이 국립공원은 제가 특별하게 좀 설명을 드릴 게 없습니다. 예, 그리고 또 애리조나에 아까 말씀드린 Petrified National Forest 여기가 있는데 Petrified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숲 전체가 다 화석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참 웃긴 게 나이테도 있고 누가 봐도 나무인데 이게 돌멩이에요. 딱딱 둘기면 석화가 돼갖고 화석이 된 나무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나무들은 가져가서 불에 떼워도 불에 타질 않아요. 다 돌멩이가 된 곳입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화석이 많은데 이곳에서 이런 것들 주워오면 불법이기 때문에 절대 이쁘다고 주워오시면 안 됩니다. 근데 아주 특별한 곳이죠. 미국에서도 유일한 곳입니다. 이렇게 모든 나무들, 그다음에 뭐 옛날 생물들 이런 것들이 다 화석으로 널려 있는 유일한 공원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은 그랜드 캐년. 무슨 설명이 필요할까요? 미국 내에서 그랜드 캐년 뭐 다 가보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유명한 곳이고 이 그랜드 캐년의 강의 길이는 진짜 남북한 이렇게 쭉 늘려놓은 곳, 그 정도 길이만큼 이제 갈라진 이런 땅을 갖다가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 그랜드 캐년은 많은 관광회사도 많이 가는데 관광회사로 갈 수 있으면 이 사우스림이라는 게 있고 노스림이라는 게 있고 웨스트림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관광회사가 가장 많이 가는 곳은 사우스림 쪽입니다. 그리고 뷰포인트 몇 곳을 내려주고 1, 20분씩 사진을 찍고 좀 구경하다가 오는데 사실상 그랜드 캐년의 진가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조금 시간이 되시면 밑을 내려가 보시면 좋은데 관광회사는 그렇게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밑을 내려가 본다는 거 이게 좀 힘들 수밖에 없죠. 그리고 노스림까지 가려면 차로 몇 시간을 더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노스림은 보편적으로 좀 잘 안 가는데 어떤 분들은 이 사우스림에서 계곡 밑으로 협곡 밑으로 내려서 노스림까지 걸어 올라가는 거 좀 숙련된 분들은 하루 만에 갈 수도 있다고 하는데 한 2박 3일 정도로 해갖고 또 걸어가시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 직선거리는 별로 멀지 않은데 이게 땅이 갈라졌기 때문에 이걸 돌아가는데 엄청나게 먼 거리를 갈 수밖에 없는 곳이 그랜드 캐년이고 또 카야킹을 타고 그랜드 캐년 밑을 협곡을 갔다가 혹은 일주일 혹은 2주일 이렇게 사람들과 협동을 해서 음식을 사갖고 와서 직접 음식을 해먹으면서 내려가는 이런 플랜들도 있는데 저도 해보고 싶다 얘기만 벌써 몇십 년째 해보고 아직까지는 못 해보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그랜드 캐년 밑에 그 카약을 타고 이 고무보트죠. 카약이 아니라 큰 고무보트를 타고 사람들이 한 10명씩 이렇게 그룹을 져서 지휘자와 함께 인솔자와 함께 이 협곡을 갖다가 여행하는 거 일주일짜리 코스 정도를 한번 꼭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데스밸리. 데스밸리도 캘리포니아에 계신 분들은 많이 가보셨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네바다에 계신 분들도 사실 네바다에서 데스밸리가 또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상 여름에는 가시는 걸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워낙 더운 곳이기 때문에 차가 고장이라도 나면 진짜 큰일이 날 수가 있습니다. 매년 전에도 한국인 가족이 여기서 차가 고장이 나고 전화도 안 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거기서 여성분이 구조 신청을 하러 먼 발치까지 가서 겨우겨우 구조가 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몇 년에 한 번씩은 사망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곳이기 때문에 데스밸리는 여름에 가시는 거 좀 피해 주시고 겨울철에 가시면 또 황량한 사막도 있고요. 그다음에 평평한 땅도 있고요. 조그만 밸리도 있고 여러 가지 희한한 곳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뭐 레인보우 팔렛이라고 해갖고 또 산에 이렇게 물감칠을 해놓은 것처럼 알록달록하게 지층이 또 보여 있는 이런 또 아름다운 계곡길도 있고 여러 가지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루 만에 보기는 아주 좁은 곳 아닌가. 적어도 한 2, 3일을 보셔야지 여기 데스밸리의 모든 곳을 볼 수가 있고 뭐 2, 3일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몇 번에 나와서 보시면 갈 때마다 또 새로운 경치를 많이 볼 수 있는 곳이 데스밸리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슈아 슈리는 LA에서 가장 가까운 국립공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LA에서는 한 2시간 정도만 가면 나오는 곳이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국립공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겨울철 좀 봄 이때 가면 계곡에 물이 있고 그다음에 또 웅덩이에 좀 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하이킹을 하셔야지
가셔야지 그 진가를 알 수가 있는 곳입니다. 하이킹을 하시고 텐트를 치시고 캠핑을 하시던가 아니면 RV를 빌려서 캠핑을 하시는 게 이 공원의 진가를 알 수 있는 곳이고 워낙 하늘이 맑고 주변에 아무 장애물이 없는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밤하늘의 별을 보실 때는 LA에서 가장 별보기 좋은 곳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채널 아일랜드, 예, 여기도 가까운 곳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LA에서 북쪽으로 한 1시간 정도 떨어진 옥스나드 있는 데까지 가신 다음에 거기서 또 배를 타고 들어가야 되는 곳이 이곳입니다. 정기적인 여객선이 좀 운행을 하고 있고요. 이 채널 아일랜드는 보호가 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물도 본인이 직접 가져가셔야 되고요. 여기 상점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본인이 필요한 건 다 가져가셔야 되고 쓰레기도 고스란히 다 들고 도로 배에 타셔야 되는 곳입니다. 이것만 잘 지켜주시면 이 채널아일랜드 가시면 진짜 무인도에 오신 느낌, 예, 이런 거를 느끼실 수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 이곳에만 사는 이게 여우과 임대 좀 특별한 동물이 있습니다. 예, 제가 찍은 사진 요거 올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처음 보신 동물입니다. 전 세계에서 딱 이 섬 안에만 있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을 절대 겁내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 채널 아일랜드는 또 이런 특이한 동물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자, 그리고 또 캘리포니아에 있는 세코야 내셔널 파크, 예, 여기도 많은 분들 가시죠. 예, 세코야 파크는 나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세코야 나무가 엄청나게 크죠. 예, 그리고 차가 지나가서 쓰러져서 구멍을 뚫어서 차가 지나갈 수 있는 이 터널도 아주 유명한 곳인데 지금은 예, 제가 최근에 몇 년 전에 가봤을 때는 그곳까지 이제 차로 못 가게 하더라고요. 예, 너무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밑에 주차장에다가 차를 세워놓고 그룹으로 이제 버스를 타고 안에 들어갈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예전에 차 밑에 지나가면서 통과하면서 사진 찍었던 분들, 예, 이분들은 복 받으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듯합니다. 자, 그리고 또 캘리포니아에 위치하고 있는 피나컬 내셔널 파크라는 곳은 기암 괴석들을 많이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진짜 암벽 등반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가보실 만한데 저 같은 경우는 이 암벽 등반까지는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구경만 하고 왔던 곳입니다. 예, 여기는 이제 캘리포니아 콘돌, 예, 독수리 비슷한 과죠. 예, 캘리포니아 콘돌이 이곳에 서식한다고 합니다. 거의 멸종 위기의 동물인데 이곳에만 서식을 하는 곳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킹스 캐년이 있습니다. 킹스 캐년은 예, 캐년이라고 하지만 뭐 좀 더 산 같은 느낌, 예, 많은 울창한 산림들이 많은 곳, 예, 이곳이 또 킹스 캐년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요세미티, 예, 요세미티 또 모르시는 분들이 없겠죠. 이 안에는 여러 가지 이제 해프돔이라고 기암 괴석들도 있고 또 강도 흐르고요. 또 겨울의 모습이 또 아주 유명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요세미티는 갈 때마다 매번 좀 다른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곳인데 이 요세미티는 봄이 되면 이제 폭포, 겨울에 얼었던 눈이 내려서 폭포가 아주 장관을 이루는 곳입니다. 요세미티 중간 지역에 가시면 진짜 신의 정원 같아요. 예, 주변에 뭐 폭포가 몇백 가닥이 떨어집니다. 자, 그리고 요세미티나 뭐 이런 곳들 다 그렇지만 하이킹을 갈 수 있으면 좋은데 이런데 하이킹은 꼭 등록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퍼밋을 받고 교육을 받고 등록을 해야지 산에 올라갔다 그 숫자만큼 내려오지 않으면 산 수색을 하게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제 요세미티 안에서 하이킹을 직접 해갖고 폭포의 정상까지 올라가 본 적이 있는데 진짜 이런 경험을 하면 여러분이 그동안 보셨던 요세미티 이거와는 또 다른 세상을 볼 수 있는 곳이 요세미티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캘리포니아에 레드우드가 많이 몰려 있는 또 레드우드 내셔널 파크라는 곳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콜로라도의 메사 버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전에 인디언들이 살던 유적지들이 있는 큰 메사가 있는 메사 버디, 예, 여기 국립공원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레이샌드 듬스, 예, 여기 내셔널 파크는 진짜 말 그대로 예, 어디 사하라에 있는 예, 모래 사막을 보는 것 같이 예, 이런 곳을 볼 수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블랙 캐년 오브 더 거니시라는 곳, 예, 이곳은 와, 이거는 제가 콜로라도 여기를 갔다가 동네가 다 산들이 새까만 산들이 있는데 암벽 산들이 있는데 이게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손오공, 예, 손오공이 여행을 가다가 삼정박사님 모시고 이제 천축국으로 가다가 서역 쪽으로 가다가 그 우마왕이 있는 동네 뭐 곱사 이런 동네가 아닌가, 만약에 그 배경이 우마왕의 동네가 여기다 그러면 여기가 그 우마왕의 동네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어마무시하다는 좀 생각이 들 정도로 산들이 막 그 기괴한 암석들 그리고 또 검은 암석들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콜로라도의 럭키 마운틴 진짜 아름다운 곳이죠. 예, 럭키 마운틴에 이제 또 다람쥐도 아주 예쁘고 또 산도 예쁘고 럭키 마운틴의 다람쥐를 딱 보면서 무슨 생각이 했냐면 중학교 1학년 때 한국에서 배웠던 이 영어 교과서에 럭키 더 스퀘러라고 하는데 원래 스퀘러이 아니죠. 예, 침먼크인데 한국에서는 스크롤이라고
청설모를 잘못 얘기했습니다. 근데 거기는 한국 다람쥐 같이 생긴 이런 것들도 있고요. 예, 산 쪽 계곡으로 올라가면 너무나 예쁩니다. 예, 그리고 또 꽤 높은 봉우리까지 차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거의 고산병을 느낄 수 있는 그 수준까지 차로 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올라가서 내려가는 경치 그 자체도 뭐 너무나 아름다울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내 알프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곳이 럭키마운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와이의 이제 화산, 예, 화산은 저는 이제 구경만 먼발치에서 했고요. 예, 아까 말씀드렸지 할레아칼라라는 곳, 예, 여기도 가보실 만하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몬타나의 글래시어 내셔널 파크, 예, 여기는 진짜 빙하가 있는 곳인데 이건 야생동물, 빙하 이런 것들 또 많이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옐로스톤 쪽을 가다가 이제 몬타나까지 더 올라가서 이제 구경을 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리고 네바다의 이제 그레이트 베이슨이라는 곳은 이곳은 네바다 사막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곳은 또 가면 이게 네바다 사막이 맞아?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전혀 또 다른 느낌을 보여주는 이런 공원이 또 있습니다. 뉴멕시코의 와이센즈, 예, 여기는 진짜 기억에 남는 게 뉴멕시코를 지나가다가 진짜 하얀 모래가 있는데 밀가루 같이 하얀 모래. 보편적인 모래는 이제 황토색 색깔이 많은데 여기는 진짜 말 그대로 하얀색 모래가 많은 곳인데 이와 비슷한 느낌을 줄 수 있는 곳이 뭐냐면 필리핀의 보라카이를 가면 모래가 다 하얀색이에요. 예, 산호가루가 부서진 게 많았고 밀가루 색깔처럼 하얀 모래를 볼 수 있는 곳이 필리핀의 보라카이인데 이 모래 사막이 이 아프리카 뭐 이런 사하라 있는 뭐 이런 사막들은 다 어느 정도 흑색이 보이는데 여기는 진짜 말 그대로 하얀색 사막을 볼 수 있는 곳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티어도어 루즈벨트 공원도 지나간 적이 있었고요. 근데 오리건에 있는 크레이터 레이크, 예, 이것도 지나간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좀 기억이 많이 남지 않아요. 벌써 한 30몇 년이 됐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께 좀 드릴 만큼 이렇게 기억이 별로 남지 않고 그때는 좀 어렸을 때 갔기 때문에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갔기 때문에 그때는 그렇게 감명적으로 본 느낌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제 기억 속에는 이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는 곳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우스 타코다의 이제 베즈랜드 국립공원이라는 거 말 그대로 황무지죠. 예, 여기를 보면 이제 서부 영화로 좀 생각나는 이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이런 국립공원입니다. 텍사스의 빅밴드, 예, 여기 국립공원이 밑에가 예, 그랜드 캐년 밑에 협곡하고 비슷해요. 예, 이런 느낌을 좀 줄 수 있는 곳이라서 또 텍사스랑 이제 멕시코와 이제 국경을 근접하고 있는 곳에 이 공원이 있기 때문에 이 근처를 또 지나가신 분들은 여기 공원 구경해 보시는 것도 괜찮다는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유타주에 있는 자이언트 내셔널 파크, 예, 여기는 제가 라스베가스 이사 오고 많이 갑니다. 벌써 한 4번 갔습니다. 여기 이사 오고 와서 라스베가스에서 한 2시간 정도, 한 3시간, 예, 2시간이면 예, 갑니다. 예, 그리고 브라이스 캐년도 한 4시간 정도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자이언트 캐년, 브라이스 캐년은 여기서 많이 가고 있는 곳입니다. 브라이스 캐년은 위에서부터 내려오면서 그 삐죽삐죽한 산들이 참 이쁜 곳이고 또 자이언트 캐년은 또 자이언트 캐년 나름대로의 아늑한 느낌이 또 이쁜 곳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유타주에 조금 더 올라가면 이제 캐년 렌즈라고 여러 가지 캐년들이 많이 섞여 있는 진짜 캐년의 종합 선물 세트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캐년 렌즈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유타주에 또 유명한 국립공원 중에 하나가 또 캐피털 리프라는 곳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아치스 파크라는 곳이 있습니다. 구경할 만한 곳이라고 제가 권장해드리고 있고 유타주에 있는 모든 공원들은 진짜 다 아름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차로 가기도 용이하게 잘 돼 있는 곳이고 구경하시기도 쉬운 곳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이곳 라스베가스가 이 여러 가지 예, 국립공원을 구경하기가 참 좋은 조건 아닌가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워싱턴에 가면 레이니어 마운틴이 있는데 예, 이번에도 이제 시애틀에 갔다가 먼바치에 있는 레이니어 마운틴만 보고 왔습니다. 예전에 레이니어 마운틴을 갔었는데 그것도 또 어렸을 때 갔기 때문에 그때의 기억은 좀 많이 가물가물하고 그때 당시에 올림픽 파크도 갔었는데 그때의 기억도 많이 좀 가물가물하다 예,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옐로스톤, 예, 미국의 첫 번째 국립공원이자 미국 내에서 본토에서 제일 큰 국립공원 옐로스톤은 진짜 국립공원의 종합 선물 세트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숲풀도 있고요, 계곡도 있고요, 간헐천도 있고 온천도 있고 미국에서 옐로스톤을 안 가보면 진짜 국립공원을 가봤다 얘기할 수가 없을 정도로 미국 내에서는 제일 좋은 국립공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와이오밍에 있는 그랜드 티턴 국립공원도 제가 어렸을 때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아주 웅장했다는 기억만 좀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가 국립공원을 좀 따져보니까 30 몇 개 정도를 좀 가봤는데 예, 기억이 가물가물한 국립공원도 많고 제가 한 뭐 진짜 한 20번 이상 예, 요세미티 같은 경우나 뭐 그랜드 캐년도 10번 이상 가봤고 요세미티도 한 20번 이상 가본 것 같고요. 예. 요즘에 또 자이언트 파크, 그다음에 또 브라이스 내셔널 파크 여긴 또 가까우니까 또 되게 많이 갑니다. 그리고 또 LA
인근에 가까우니까 주셔추리는 툭 하면 제가 또 캠핑을 가는 곳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안 가본 곳도 있고 또 처음 듣는 곳도 있고 또 가봤음에도 이제 기억이 가물가물한 곳들, 예, 이곳들을 나중에 쭉 다시 한번 가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코로나가 많이 끝나가기 때문에 이 코로나 끝나면서 오늘 제가 좀 설명드린 이 국립공원들, 예, 한번 쭉 살펴보시고 본인 사시는 데 인근에 이런 국립공원이 있었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 이런 데 한번 가보시는 거 어떨까? 예, 좀 추천드려 봅니다. 일요일 오늘 또 하루 행복하고 즐겁게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